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복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대리 들어가기 전에 대리, 유권 대리가 있고 무슨 대리가 있다? 자, 대리권 있다 없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대리권이 있으면 정상이죠? 그러면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유권 대리 할 때 갑의 대리인 뭐예요? 을 해서 이렇게 계약했겠죠. 그죠? 그럼 대리는 무슨 관계? 삼명 관계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권? 대리권. 이쪽은 대리 행위. 이쪽은 뭐야? 효과. 그래서 효과가 어떻게 된다? 계약의 효과가 4번 됩니다. 4번이 또 뭘까? 1번이 뭐고? 불확정무효, 2번이 확정무효, 3번은 불확정유효, 4번은 확정유효.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병하고 뭐예요? 자, 똑같이 이쪽은 이쪽한테 돈 달라, 이쪽은 재산권 달라. 효력이 직접 간다는 얘기예요. 자, 무권 대리는 똑같은 형식을 취했지만 갑의 대리인 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의 효과는 몇 번이다? 네? 네? 1번이지 1번. 3번은 차고 사기 미피피가 3번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 총칙은 뭐 책 들어가면 막 어째 다 오만 잡동사 다 있는 얘기고 결국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뭐 찾아간다? 이게 뭐고? 무, 효고. 3번, 4번이 뭐다? 유효 이 얘기입니다. 아시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리권이 없으면 원래는 효력이 원래는 없어야 돼. 2번이어야 돼요. 3, 4번은 아니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본인이 할 건지 말 건지 한번 결정을 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는 똑같이 했는데 여기서 효력이 몇 번이다? 1번. 1번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 갑이 키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이 만약에 키를 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 네? 추인하겠다. 그러면 몇 번 되는 거고? 네? 4번 되는 것이고 추인을 뭐 하면 거절하면 몇 번 된다? 2번. 이렇게 해서 끝이 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병이 역공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쪽에서 뭐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거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뭐야? 이쪽에서 키를 갖고서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너한테도 책임 일부가 있어 책임져라 라고 뭐야? 역공할 수 있는 거. 그죠? 역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무권 대리인데 본인한테만 다 맡겨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키를 갖고 노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병이 역공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지 대리지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키를 갖고 논의하는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협의의 무권 대리다 이런 말을 써줍니다. 무슨 대리요? 협의의 무권 대리다 이 타이틀을 써주고 이쪽은 제목이 좀 어려워요. 이쪽은 병이 당신 책임져야 돼 이렇게 역공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땡땡땡땡 네 글자가 나와요. 잘 안 쓰는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표현 대리다 이런 말 쓸 거예요. 무슨 대리요? 무슨 대리요? 표현 대리. 그러면 대리권 존재는 무슨 존재는 대리권 존재는 자 성립 요건일까요? 효력 요건일까요?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는 성립에 관한 얘기일까요? 효력에 관한 얘기일까요? 네? 또 뭘 멍 때리고 있어요? 또 여기 무효유효가 뭐야? 무효유효가 효력에 관한 얘기지 뭐에 관한 얘기 아니다. 성립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칙은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 따라 들어가요. 일반 특별은 의미가 없고 효력인지 성립인지 그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권 대리 하기 전에 그 중간에 한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 대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대리요? 복 대리. 그럼 복 대리가 뭘까요? 복자가 뭘까요? 복, 반복. 대리 있는데 반복된 대리는 무슨 대리다? 복 대리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복 대리 기억하는 방법은 변변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복 대리는 변변변. 변변변이 뭐냐면 변호사가 변호사 이름으로 또 다른 변호사 선임했을 때
갑이 소송을 의뢰해요. 의뢰인 소송을 맡은 누구는 을은 변호사입니다. 자, 소송 대리인이 됩니다. 대리인. 자, 법원에 가서 뭐 하죠? 법원에 가서 일하죠. 뭐 무슨 일? 이 사람을 대리해서 소송을 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리행위 할 때 어떻게 돼? 대리행위 할 때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응? 본인 이름으로 어떻게? 있잖아요. 이거 갑의 대리인 을로서 소송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이 사건은 1억짜리 사건이에요. 소송 진행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100억짜리 사건을 맡았어요. 누가? 을이. 갑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100억짜리 사건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어디 더 열심히 할까요? 1억짜리 열심히 할까요? 100억짜리 열심히 할까요? 100억짜리 열심히 하면서 이 사건 누구한테 또 맡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실 같이 한 애는 뭡니까? 이제 신참 변호사 있죠. 불러가지고 자네 일로 와봐. 이 사건 한번 맡아봐. 그래서 병한테 뭐요? 또 다른 변호사한테 뭐요?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때 지시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지시했습니까? 을 이름으로 지시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지시했을 때 요 또 다른 변호사가 뭐냐면 대리인이 반복됐다. 그래서 무슨 대리인? 뭐다? 복대리인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뭐다? 복대리 선임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 복임행위랍니다. 복임행위는 을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갑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변호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요? 변호사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건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대리인의 무슨 행위요? 보세요. 대리인의 무슨 행위? 복임행위와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지 않죠. 이건 누구 이름을 하는 거고 본인 이름을 하는 거고 이건 변호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의 무슨 행위와 대리인의 복임행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응? 이거 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 대리 행위하는 거지. 지금 뭐가 없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아니요. 본인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그럼 또 다른 변호사는 그냥 복자가 붙은 거지. 누구를 대리하는 거예요? 본인 갑을 대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복대리가 나오면 변호사 이름 또 다른 변호사. 최초의 변호사가 대리인이고 두 번째 변호사가 뭐야? 복대리인. 그 가는 과정이 뭐다? 복임행위야.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 됐습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은 무슨 행위고? 대리행위고 또 다른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할 때도 역시 대리행위야. 단지 변호사에서 또 다른 변호사 갈 때 그 중간이 무슨 행위다? 복임행위다. 네,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복대리 문제에 틀릴 것도 없습니다. 자, 가봅시다. 페이지 11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몇 페이지요? 114. 복대리입니다. 의의하고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서설에 의의하고 복대리 성질 있죠? 자꾸 읽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서투르기 때문에 글자가 어색해요. 그 글자가 뭐 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으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복대리인이란 또 다른 변호사란 대리인 최초의 변호사가 그 권한 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 갑의 대리인이죠. 복대리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의 복임권이라 하고요. 복대리 선임 행위를 뭐라 한다?
복임행위라 한다. 두 번째, 대리인의 복임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 본인 갑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대리인의 대리는 뭘 것? 구별해야 됩니다. 특히 서설의 2번 있죠. 거기가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대리행위와 복임행위 반드시 구별할 것. 자, 가로 2번 또 다른 변호사 복대리인의 성질. 또 다른 복대리인도 역시 마찬가지 뭐다? 대리인. 즉 복대리는 대리인의 또 다른 최초의 변호사의 단순한 사자나 보조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변호사 복대리인은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즉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하며 본인을 대리하며 누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복대리 선임하더라도 자, 대리 대리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지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대리인의 복인권과 뭐가 나온다? 책임.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임의 대리하고 무슨 대리하고 임의 대리인하고 법정 대리인이 있을 때 무슨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 있을 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복임권이 없습니다. 본인 부탁받은 대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복대리 선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법정 대리인은 무능력자, 미피피 있죠. 그 본인한테 허락 맡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본인의 허락 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뭐가 있을 것이다. 언제든 뭐가 있을 것이다. 복임권이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미성년자 본인이고 부모가 법정 대리입니다. 본인의 허락 맡을 이유가 없어요. 언제든지 뭐가 있다? 복임권이 있다. 그럼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그러면 예외적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이 뭐 하거나 그렇게 하시죠 라고 허락한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허락 맡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으니까 책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은 무겁게 져야 되겠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뭐야? 전적인 무과실 책임져야 돼요.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진다는 거예요. 무한 책임. 무슨 책임이요? 자식을 낳았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 책임지겠죠. 몇 세까지? 만 19세까지. 그러면 여기 임의 대리인은 언제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외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쪽은 뭐다? 선임 감독상 잘못일 때. 그러니까 이 무자가 빠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뭐가 될 것이다 여기는? 무슨 책임이다? 육아실 책임이다. 근데 유자를 빼고 읽어요 보통. 과실 책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선임 감독상 책임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죠. 책임이. 그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책임이 좀 경감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책임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이 좀 줄어드는 경우는 이거는 본인이 만약에 뭐한 경우? 지시한 경우입니다. 뭐한 경우? 본인이 잘나가지고요. 야, 쟤를 복대리 선임해.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본인이 지시한 거니까 책임이 좀 경감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는 좀 부득이한 경우에 뭐요? 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 과실 책임으로 다운이 돼요. 무슨 책임으로? 고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가 거기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책자에 보시면 제목 보시면 나와요. 자, 115페이지
임의대내 복인권 가시면 원칙 예외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책임에서 선임감독상 책임에서 가로 열고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색깔 칠하세요. 115페이지 과실 책임 색깔 칠하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법정 대리인의 책임은 맨 밑에 무과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목이 2번의 기억. 맨 밑에 2번의 기억. 무과실 책임 있어요? 그럼 반대 표시하세요. 뭐하고 뭐하고?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그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그러면 법대부터 하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법대는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뭐다? 무능력자한테 무한 책임 져야 되지 않겠을까요? 무슨 책임이다? 당연히 무과실 책임이죠. 그러나 임의 대리는 원칙적 복인권이 없거든요. 예외적으로 선임하는 거니까 책임도 뭐야? 예외적으로 져야 되니까 선임감독상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 그 두 가지 딱 반대 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116페이지. 자, 복대리 사명관계에서 123조 1항이 가장 중요하다. 123조 1항 색깔 칠하세요. 무슨 대리인은? 자, 또 다른 변호사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 갑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본인 갑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가로 2번 몇 번이요? 가로 2번이 제일 중요하다. 가로 2번 1번 중요합니다. 123조 1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으로 대리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현명주의 갑의 대리인을에 따라 복대리인은 누구 이름으로? 본인 갑의 이름으로 대리해야 되고요. 그 밖에 대리인이 하자 대리인의 능력 등은 복대리에서 그대로 뭐가 된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또 다른 변호사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네, 복대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 조심할 것은 뭐다? 키워드가 대리인, 대리행위와 복임행위는 구별을 할 것. 무슨 행위하고요? 그러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시험 문제 다음 중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복자를 가만히 보라고요. 복대리가 나왔으면요. 이 복이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누가 있어야 돼? 아니 대리인 반복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누가 있는 거예요? 대리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요 과정이 뭐냔 말이에요. 여기가 복대리 선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복임행위라는 거야. 복임행위 무슨 행위?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 대리인도 가서 뭐 할 수 있고 대리 항의하는 것이고 누구도 복대리인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대리 행위하는 거다 하면 이야기 끝난 거 아닐까요? 아니 자꾸 뭐 허공에다 막 집어대지 말고 글자가 복대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자는 반복이니까 그게 누가 있는 거구나. 대리인이 있으니까 반복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내려가는 게 무슨 행위요? 복임 행위고 그러면 대리인도 가서 뭐 할 수 있고 복대리인도 가서 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본인 이름이 아니고 대리인 이름이야. 그러면 뭔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자하고 대화하는 연습을 하면 할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실력이 늘어가는 느낌이 들 텐데 자꾸 모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그냥 억지로 머릿속에 암기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 하잖아요. 벌써 지쳐, 그죠? 그러니까 민법 뭐 한다? 막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원리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복대리 한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딱 공부하고 나서요. 한 20분 집중하면 복대리 틀 게 없어요. 절대 복대리는 아닙니다. 다음 118페이지 갑니다. 무슨 대리요? 드디어 나왔다. 무슨 대리요? 자, 무건 대리는 누가 키를 갖고요? 본인이 키를 갖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까 무슨 대리라고 했습니까? 협의의 무건 대리고요. 자, 협의의 무건 대리에서 본인이 뭐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추인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역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입니다. 그러면 광의 무건 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광의 무건 대리는 좁은 의미의 협의 무건 대리와 무슨 대리?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제목 관리하세요. 제목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무건 대리의 자세는 X 마스크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책임지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본인이 키를 갖고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 무슨 대리고? 협의 무건 대리고. 자, 협의 무건 대리에서 혹시 본인이 추인을 뭐 해도 하지 않겠다라고 개겨도 이쪽에서 웃기지 마. 너도 책임져야 되라고 역공할 수 있는 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서설에서 첫째가 협의의 무건 대리. 그죠? 그 왼쪽에다 본인 키. 누가 키를 갖고 있는 것? 본인 키를 갖고 논의하는 것이 뭐고? 협의의 무건 대리고. 자, 둘째 있죠? 둘째 표현 대리는 누가 키를 갖고? 상대방이 키를 갖고 책임져라. 이렇게 역공할 수 있는 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9페이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협의 무건 대리 들어가면 본인은 뭐 할 수도 있고, 네,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인이 효과를 뭐 하면, 원하면, 그죠? 원하면 뭐 하겠다? 추후로 인정하겠다. 추후로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 그래서 뭐 한다? 추인. 그러면 이 추인이 상대방한테 뭐 하면? 도달하면. 뭐 하면? 우리는 도달주의입니다. 도달하게 되면 몇 번 된다? 4번.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될 것이다. 됐어요? 일단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인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추인을 뭐 하겠다? 거절하겠다. 하면은 추인 거절이 뭐 하면? 도달하면 뭐가 된다? 2번. 확정 무효가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 그 얘기죠. 네, 일단 결과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19페이지 보시면 본인에 대한 효과의 기억의 원칙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맨 마지막 줄에 유동적 무효. 즉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건 대리는 여기 뭐예요?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상태에 둔 겁니다. 자, 니은 본인의 무슨 권? 추인권. 색깔 집어넣으세요. 본인의 무슨 권? 추인권. 옆에다가 화살표. 자, 행사. 화살표 4번 된다라고 적어 놓는다. 본인의 추인권을 뭐 하면? 행사하면 몇 번 된다? 4번. 자,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효과가 4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추인하게 되면 몇 번 됐죠? 자, 4번 되면서 6건 대리가 된다. 맞을까? 틀릴까?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게 되면 무건 대리가 6건 대리로 바뀐다? 맞다 틀리다? 아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런 거 있죠. 무건 대리는 여전히 뭐예요? 무건 대리일 뿐이지. 네? 단지 결과가 몇 번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추인해가지고 4번으로 가는 것이지 했다고 해서 무건 대리가 뭐로 가는 거 아니다. 6건 대리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추인은 꼭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명시적이란 말 맞는 경우는 틀립니다. 보통 모두 가능해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대방이 무건들한테 중도금을 줬어요. 계약금 중도금 줬어요. 그걸 본인이 그걸 중도금 계약금 받으면 뭐 하는 거야? 아니 무건 대리인이 가서 계약해가지고 계약금 중도를 갖고 왔어. 그걸 본인이 받았어.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내가 추인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걸 행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명시적 이해한다 해가지고 맞는 지문이 없어. 전부 다 무슨 말 나와야 돼요? 명시적 뭐다? 묵시적으로도 뭐하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또 구도 좋고 서면도 좋겠죠. 다음 편 넘겨보세요. 120페이지. 120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거 있습니다. 맨 위에 거 두 번째 거 있죠.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또는 무권 대리인 직접 상대방 그리고 누구 승계인 어느 쪽에도 뭐하다 가능하다. 그 말은 뭘까요? 자, 왼쪽에다 써볼까요? 본인이 뭐요? 원해서 뭐라고요? 본인이 원해서 그죠? 추인하는 그죠? 추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추인의 상대방은 자 확대시킨다. 뭐한다? 본인이 원해서 추인하는 상대방은 좁힐 필요가 없습니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도 좋고 건너간 전득자한테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것이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C갑니다. 추인의 효과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인의 효과 원칙 뭐라고 됐습니까?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인은 처음부터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 당시 소급해서 계약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게 몇 번 되는 거죠? 4번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처음부터일까? 그때부터일까? 처음부터가 돼야 되겠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무슨 추인은 자, 그래서 원칙 왼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무권 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추인이요? 무권 대리 추인은 뭐가 있다는 거? 네,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기재해 주세요. 무권 대리 추인은 뭐 간다? 소급해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추인 관련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본인의 무슨 거절권? 본인의 무슨 거절권? 추인 거절권. 자, 도달하면 몇 번 된다? 2번 되겠죠? 그래서 추인 거절권 옆에다가 행사 화살표 2번. 몇 번 된다? 확정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디귿에 B번이 있습니다. B 상속과 무슨 거절? 추인 거절 타이틀 있습니다. 자, B번은 제목을 이렇게 써볼게요. 자, 제목 왼쪽에다 무권 대리인. 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뭐했다? 상속. 뭐했다고요? 무권 대리인 본인을 상속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권 대리인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이 있죠? 자, 무권 대리인의 한 행위는 몇 번이 됩니까? 1번이죠? 불확정 무효죠? 그럼 그 토지를 본인 토지를 상속받았어. 무권 대리인이. 그럼 지 토지 팔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된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순간 자기 토지 판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몇 번 된다? 4번 됩니다. 됐어요?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추인 거절을 무슨 거절을? 자, 본인의 추인 거절을 상속받은 누가? 네? 상속인이
이 추인 거절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치기에 반합니다. 행사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갑이 뭐 없이 대리권 없이 을소의 부동산을 두고 병한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한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능기가 뭐했다? 맞춰졌다. 그 무권 대리인 갑이 본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뭐 받았다? 단독 상속됐습니다. 그러면 본인 토지를 팔고 무권 대리인이 그 본인 토지를 단독 상속받았죠. 그 순간 자기 토지 판 거죠. 그 소유자가 돼서 소유권 이전 능기 이행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의 매매 행위가 무권되어서 무였다는 이유로 정합으로 경제된 소유권 이전 능기 말소를 뭐하는 것은 청구하는 것은 근반원 원칙.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기 없기가 근반원 원칙입니다. 근반원이 뭐라고요? 자기가 선행한 말과 뒷말이 모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속된 말 뭐야? 그냥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신은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저것 포장을 했습니다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몇 번 되고 추인 거절하면 나머지 얘기는 갖다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인이 추인할 때 거절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도 상대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찔러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할 수 있다고? 최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무슨 권이 있다? 최고권. 네, 상대방의 최고권이 있어요. 상대방의 무슨 권? 최고권. 자, 최고가 이쪽에 날라가요. 그러면 하관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본인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최고가 있을 때 답이 없어. 최고가 있는데 뭐야? 침묵이야, 침묵. 답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효과를 결정해 버려요. 추인 거절로 본다. 뭐로 본다? 추인 거절. 2번으로 확정해요. 이게 상대방 무슨 권? 최고권. 121페이지 131조. 조문 가지고 공략합시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계약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 갑에게 추인협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지문이 키워드죠.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하지 아니한 때. 자, 이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를 침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봐요? 추인 거절로 봐요? 네, 추인 거절로 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바라지 아니한 때. 그래서 발신주의란 말을 써줘요. 무슨 주의? 자, 다 정리가 될 거예요. 나중에 최고에서 최고는 무슨 주의다? 네, 발신주의를 취하는 겁니다. 최고는 뭐다? 최고 침묵 지키는데 침묵이 뭐다?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침묵 지키면 yes가 아니고 뭐다? no. 우리 시험범위 다 했어요. 최고에 대해서 침묵 지키면 뭐다? no. 됐습니까? 침묵은 발신주의가 있기도 하고요. 도달주의도 있어요. 아셨습니까? 보통 도달인데 이건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최고, 침묵, 발신주의, no. 이게 몇 조? 131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최고는 무권되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는 뭐 불문한다? 선의, 악이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무권들이 알았다 할지라도 한번 물어볼 수는 있잖아.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권? 최고권. 근데 상대방도 짜증나 죽겠어. 저거 하는 거 귀찮아 죽겠어. 에이 나도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던질 수 있는 게 무슨 권이다? 철회권 던지면 2번 되는 거예요. 무슨 권? 철회권. 자, 밑에 134조는 역시 두 번째 지문을 색깔칠을 하셔야 돼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에서 이를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을 뭐요? 안 때, 악인 때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조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가 뭐냐면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 말이 있어요. 뭐 있을 때까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의 추인권하고 본인의 무슨 권하고 추인권하고 자 여기 상대방의 철회권이 붙었어. 상대방 철회권이 붙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물어봤잖아요. 아니지.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도달주의란 말 쓰잖아 지금. 무슨 주의? 발신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요? 발신주의는 극히 예외에 쓰는 이런 거 예외에 쓰는 경우 보통 모를 땐 무슨 주의요? 아니 도달주의란 말이야. 그러면 본인 추인권 도달하고 상대방 철회권 도달을 비교해서 빠른 것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이 발신을 먼저 했다 할지라도 먼저 뭐 했다고요? 발송을 예를 들어서 7월 1일 하는데 가는데 이게 7월 3일 도달했고 이 상대방 철회권은 언제 했어요? 발신을 언제 해서 7월 1일에서 7월 2일 도달되면 발신이 포인트가 아니고 뭐다? 그러니까 도달이 빠른 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인이 효력이 되려면 먼저 몇 번 되려면 이건 4번 가겠다는 얘기고 몇 번 가겠다는 얘기예요. 서로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선에 물어보거나 발신이 포인트가 아니고 뭐다? 도달주의니까. 그래서 뭐야? 먼저 도달시킨 자가 이기는 거니까 추인이 2번, 4번 되려면 상대방 철회가 뭐 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이게 먼저 도달해야 될 것이고 이걸 우선시키려면 본인 추인이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 철회가 먼저 도달할 것. 됐죠? 그러면 131조의 두 번째 지문이 뭐예요? 학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 그죠? 추인한 것이 아니고 뭐다? 거절이고. 134조는 악의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선의는 처리할 수 있겠죠. 자, 방금 전에 최고는 한번 물어보는 거는 선이고 악이고 할 수 있지만 그죠? 철회는 악의는 안 된다는 거죠. 조문에 있습니다. 자, 철회권. 자, 넘기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철회권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확정 무효가 되겠죠. 그럼 잘 보시면 여기서 이게 협의 무권 대리예요. 무슨 대리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자, 2번은 뭐죠? 자, 이거 그냥 공X로 해볼게요. 뭐예요? 공X로. 자, 여기 보시면 4번은 하겠다는 의지죠. 네? 2번은 X라는 얘기죠.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 협의 무권 대리는 결국 동그라미 X가 있는데 상대방은 동그라미가 없잖아. 없잖아, 이거. 그럼 이게 협의 무권 대리잖아요. 무슨 대리? 그럼 여기 협의 무권 대리는 완전히 누가 키를 갖고 노는 거예요, 완전히. 본인이 키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상대방도 동그라미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기회를 줘야 될 거예요? 아마도 본인이 뭐 해주면 추인해주면 4번 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이 여기 추인을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 여기서 역공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다? 표현 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 던지겠어요? 이거를 본인이 추인했을 때가 아니고 아무래도 추인은 뭐예요? 거절했을 때 웃기지 마라 너 책임져야 되라고 역공할 수 있는 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이제 그런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방금 전에 본인은 뭐예요? 본인이 응? 본인이 추인해 지면 뭐예요? 무권 대리인 책임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상대방 지가 원해서 뭐 던지면 철에 던지면 책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35조는 1항입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뭐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뭐하든지 이행하든지 또는 뭐다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추인을 뭐하면 거절하면 상대방 열받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무권 대리한테 책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지도 않고 상대방 철회하기도 싫어요. 그때 몇 조 간다? 135조 들어갈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책임의 근거 체킹하세요. 135조 책임은 상대방 보호와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권단의 잘못을 요하지 않는 법정의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질문할게요.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다. 불확정 유효다. 선택하세요. 무권 대리는 소리 잘 들어봐요. 소리.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다. 불확정 유효다. 무효. 1번. 무권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그렇게 기억해요. 무권 대리는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135조 일단 기억하시고요. 135조 2항 들어갑니다. 대리론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조문 읽고 있습니다. 어디 봐요? 어디 135조 봐야지. 2항.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뭐 있을 때 제한 능력자 있을 때 제1항을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뒤집어야 돼. 135조 2항 왼쪽에다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몇 조? 묶었어요. 자, 밑으로 갑니다. 밑에 가시면 D하고 E 있죠. 밑에 D하고 뭐 있어요? E 있죠. 그걸로 연결해서 이렇게 135조 2항을 완전히 뒤집은 말이 D하고 E. 상대방은 대리권 없음을 뭐예요? 몰랐고 모르는데 뭐가 없을 것? 선의 앤드 무과실이고 무권 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즉 뭐일 것? 행위 능력자일 것. 그래야지만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135조 2항을 완전히 뒤집어야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협의 무권 대리까지 큰 흐름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대리하고 협의 무권 대리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표현 대리 설명드릴게요.